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라이브 커머스와 퀵 커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코로나 이전에도 라이브 커머스, 흔히 라방이라고 하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하고 퀵 커머스들이 어떻게 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류 부분에서 특히 퀵 커머스는 라스트 마일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누구 닮았죠? 접니다. 제가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했던 부분을 이제 해놨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시청자에게 동영상 정보 전달, 그리고 실시간 양방향 소통, 그리고 할인 이벤트 등의 재미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일반 홈쇼핑에 비해서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봐가지고 실제로 구매가 연결하는데 3에서 5% 정도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뭐 홈쇼핑 같은 경우는 1%에서 2% 정도 사이인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이제 일상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들이 런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한 3년, 4년 정도에, 3, 4년 정도에 코로나 시국을 하면서 그 인터넷 쇼핑, 그리고 우리가 말한 이커머스 쇼핑이 이커머스로 관련된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2017년 이후부터 한 50% 정도가 온라인 쇼핑 넘어갔는데, 2022년, 23년을 거치면서 지금 온라인 쇼핑이 거의 60%, 70%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 거의 우리 삶의 일상화가 됐죠. 그러면서 양방향 소통을 하는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정보 전달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거기다가 라이브 커머스 할 때 했던 것들을 이게 집어넣으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게 텍스트로 보내게 주면 바로 이제 그 라이브 쇼핑 호스트가 바로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천동환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래서 이런 재미 요소라든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쿠팡 어떤 대항마로서의 국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진작이 됐던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물류로 연결이 되잖아요, 물류로. 그래서 물류에 대한 측면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라이브 커머스가 성장한 이유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몰입과 재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구매 욕구라든가 충동 구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또 결제가 굉장히 간편하죠. 이런 그 종모형 보이세요 해가지고 내려서 보면 바로 이제 그 네이버 핸드폰으로, 모바일 폰으로 바로 결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막 찾아봐가지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이러기 되게 시간적으로 되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소비자 측면에서 굉장히 즐겁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펀 요소들이 있는 거죠. 재미 요소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판매자 측면에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홈쇼핑이 이제 저희가 원가 구성을 해보면 판매 가격의 한 35% 정도나 40% 정도의 그 홈쇼핑 비용으로 이제 그 판매자가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공급자죠, 공급자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 40%인데 10,000원짜리다 그러면 뭐 6,000원에서 한 5,000원, 뭐 심지어는 50%까지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과대하고, 또 예를 들면 또 거대한 뭐 이제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뭐 마켓컬리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의 그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비용이 거기도 이제 만만치 않게 15%에서 한 25%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 측면은 굉장히 비용하고 홍보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와 있는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는 거기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가격을 또 제시하고, 또 이제 디스카운트도 많이 해줍니다. 중간에 이제 미들맨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 라이브 커머스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라이브 챗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된 동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라이브 커머스에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뭐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물류가 일어나잖아요. 물류가 일어나는데,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됐던 것들이 이제는 뭐 D+1, 우리가 말한 D+1이나 새벽 배송으로 이제 보통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도심 속에서의 그 물류센터, 마이크로 필프먼트 센터라고 하는데, 도심에 많이 사는 고객들한테 이런 퀵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1시간 이내에 주문 배달하는 도심형 초고속 배송을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냐, 쿠팡이니, 지금 GS 리테일, 올리브영, 롯데원, 뭐 카카오 커머스 등등이 전부 다 뭘 하냐면 퀵커머스라고 있습니다. 퀵은 뭐하고 약자냐면, 퀵 빠르다는 것과 퀵이 빠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커머스, 우리가 이제 거래죠, 상거래, 이런 것들 합쳐져 가지고 주문 후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도심형 초고속 배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이제 배달의 민족이 2019년에 뭐를 했었냐면은 저희 비마트라고 좀 있죠, 비마트. 그래서 비마트가 이제 도심 속에 이제 들어가서 이 서비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런칭. 그래서 거기에 있는 편의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잠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달의 민족 비마트가 한 6천억, 거의 6천억,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퀵커머스에 연결이 되고, 각각의 이런 플랫폼들이 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하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와 퀵커머스가 합쳐진 그 비즈니스 형태의 모델들이 성장하게 되는 요인으로 발생이 됩니다. 물론 지금 배송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하두는 계속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퀵커머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도심에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그 도심 속에 있는 지하라든가 이렇게 빌딩 숲에 보관 장소를 갖다 보니까 크게 가져가지 않지만 마이크로 풀센터 개념을 가져가지만은, 근데 이거 고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통해 가지고 이 퀵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퀵커머스라는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툴, 하나의 그 물류 쪽에서의 라스마일 종류의 물류가 근본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형태를 만들어 가고, 그걸 유발하는 요소가 뭐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부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배달 서비스에 했던 배달 음식에 대한 그걸 넘어서서 각각의 그 영역에서의 그 빠른 배송을 통한 커머스가 연결이 되면서, 이것들이 지금 그 채널 간의 빅블로, 즉 융합화, 그러니까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굉장히 그런 속도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퀵커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퀵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의 복합형 비즈니스를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퀵커머스라는 게 도심용으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실시간 방송, 실시간에 운영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복합형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제품들이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배송 커버리지에 대한 퀵커머스 배송 커버리지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 그러면 그 방송은 전국망으로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 퀵커머스를 하고 있는 그거는 도심 지역, 특히 이제 서울 경기의 도심 지역, 그리고 뭐 5대 광역시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그 도심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배송 커버리지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제한성은 있지만, 그러나 전체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60% 이상이 지금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 도심형 비즈니스, 또 도심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퀵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로 연계한 그 복합형 비즈니스의 모델링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퀵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의 복합형 비즈니스를 한번 고려해보고, 그거를 스터디해서 이거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에이티노시통 마케팅 내야 교수로 제가 있었을 때,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를 가리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팔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저도 뭐 아시다시피 출연해가지고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시간 정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의 제품을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흑돼지였는데, 그런데 이제 배송은 사실은 이제 전국망으로 이루어지니까 부분으로 이제 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것들이 좀 더 이 타겟팅을 좀 집중화해서 간다 그러면 그 라이브 커머스와 그리고 퀵 커머스를 복합형으로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비즈니스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듣고 여러분들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이게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가지고 가시면은 좋은 인사이트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